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길건우 대표 아마 공매도 이야기 너무 많이 했고요. 좀 나는 이 종목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꼽는 것들 좀 볼게요. 이제 이게 뭐 왜 그런 뭐 언급해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유의하게 유의해라 이런 정도의 차원이니까 이런 종목들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게 있다면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 로봇이랑 화학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대차장고 상위 종목 꼽으신 것 중에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제법 네. 들어가 코스닥은 있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있죠. 뭐 이제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었고 유한양행, HLB 같은 경우 최근에 유한양행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뭐가 예를 들면 2주일 전에 공매도의 피해 누가 많이 볼까요? 라고 하면 조방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위쪽에 지금 바이오주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방전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빠진 애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딱 이 세 개 섹터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러면 이 안에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은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에는 바이오 섹터가 어찌됐건 가장 먼저 매를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FDA 승인 관련해서 한번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항서제약 쪽에서 뭐 조금 남아 있다,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빠르면 지금 뭐 5월에 다시 심사 넣어서 뭐 7월에 승인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늦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도 좀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살짝 그것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의약품 관세가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추가됐단 말이에요. 또 한다고 또 약간 살짝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바이오 쪽도 우리가 지금 눈치를 조금 보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 아니야라는 게 조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쪽은 이제 관세를 또 부과한다라는 게 중국 대리기가 저는 좀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바이오 쪽에다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공매도에도 분명히 영향은 초반에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매도 할 때 조선 이야기, 방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오히려 길건 대표께서는 이제 주가가 걔네들은 좀 빠졌으니까 대차장고는 쌓였는데 덜 빠진 종목들을 이제 좀 유의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각 지금 장 거래 아직 주가는 안 나왔거든요. 시장가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가 앞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종목이긴 한데 한미반도체가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시장가가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1.7%대 급락 출발이고요. 코스닥도 1.6% 급락 출발.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주말에 너무 컸었고요. 이제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주가 공포의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두려움이 일단은 장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다만 이제 막 시장가 처음 나온 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업종 또 지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이 좀 걱정하는 공매도의 타깃, 한미반도체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 외에도 또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2차 전지를 2차 전지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차 전지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 공매도 아무리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어 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차장고 늘어나는 게 2차 전지 쪽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라인들. 그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인들이 좀 굉장히 좀 대차장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월 저점이 54,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많은 대차장고에서 공매도가 활약을 한다면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이제 약간 쌍바닥 만들고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매도에 타깃이 돼서 빠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자라는 취지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방변 미리 빠졌는데 그럼에도 저는 하나그룹주가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뭐 하나오션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논외로 하고 네. 그 외에 하나그룹주들이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오른 느낌도 그렇죠. 없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증을 했는데 그게 신주 발행가가 60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뭐 지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올랐던 것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돌다리도 좀 더 두들겨 보자라는 취지로 미리 먼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너무나 그러게요. 예, 주가로만 보면 더 공매도를 쳐서 뭐 승산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들 라인들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4.8%, 5%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라인들 모두 다 급락세입니다. 뭐 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다 전업종이 파란불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급락이고 LNF도 실은 전전일까지는 이 대차장고 많이 쌓였던 상위에 들어가 있었다가 빠졌는데 다시 5.5% 급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조 본부장은 2차 전지 너무나 안타깝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공매도를 피해가는 건 아닌 거죠. 예,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두 분의 전문가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의 K게임 쪽이고요. 길건우 대표의 자동차와 반도체. 길건우 대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요.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 이슈가 먼저 불거진 것 같고요. 자동차 관세 이제 부과하겠다 하기 전에 사실은 그래도 현대차에서 그 정의선 회장이 잘 대응을 한 거는 같습니다. 뭐 먼저 가서 뭐 30일 쪽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 너넨 빼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관세가 더 빨라지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이걸 딱 보고 야 봤지? 야 원성차 업체들 니네도 빨리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대차도 잠깐은 커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대미 수출하는 자동차 국가별 자동차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2등이거든요. 현대, 기아, 그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가 한국 GM 같은 경우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70만 대 정도 네.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지금 조지아주에 이번에 100만 대 캐파를 갖고 있는 준공식을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캐나다랑 이쪽에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거 추가 상호 관세에다가 추가 관세 25% 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35%예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현대차 말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도 산업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자동차 섹터 자체가 쉬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미국 쪽에 공장이 많이 있는 뭐 최근 들어서 뭐 현대, 기아도 나왔고 뭐 SL이나 뭐 화신이나 뭐 성화이텍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회자가 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뭐 워낙 두드려 맞다 보니까 네. 빅테크 금요일에도 또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슈들도 많은 것 같아요. AI 거품설이 더 많이 조금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긴 해요. 왜 그러냐면 거품설 나와서 이게 진짜로 거품이었던 적이 최근에 거의 한 2년을 돌아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을 조금 끼얹은 게 MS가 임대해놓은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취소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메타가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뜯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둘 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반도체, 맞습니다. 자동차 모두.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던지긴 네. 했지만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존에 그 임대했던 거를 오픈 AI가 쓰기로 했었던 건데 올해 초에 오픈 AI랑 MS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냥 니네 올해부터는 딴 데 거 써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S의 캐파 올해 캐펙스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요 크게 꺾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현대차를 관세에 빼줄 거다.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그런 기대 좀 가져도 돼요? 근데 그래도 그거 갖지 현대차만 마요? 빼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요? 그냥 똑같은 그 막대한 스탠스겠죠. 돈을 투자 받고도 그냥 갑니까? 현대차? 하고 미국 공장에 있는 건 안 받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만 빼주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는 그 기대는 같아요. 버릴까요? 네,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종훈 부장, 네. K게임이요. 네. 그러게요. 게임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던 섹터가 바로 게임 섹터인데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네. 한한령의 이제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하면서 네.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넥슨 같은 경우는 뭐 카잔이라는 게임, 던전 앤 파이터 IP를 토대로 한 카잔이라는 게임과 지금 마비노기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넥슨은 약간 컨셉을 클래식으로 돌아가자 느낌으로 잡은 것 같아요. 바람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인조이라는 이제 크래프톤의 신작인데 사실 지금 크래프톤 주가는 지금 약간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제 콘솔 시장을 노린다라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콘솔 게임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이 훨씬 커요. 네. 중국이랑 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유럽이랑 북미는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사실 콘솔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넥슨이라던가 크래프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콘솔 게임들이 네. 앞으로 저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다. 특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그동안 단일 IP에 의존했던 부분들 신작의 부재를 이번 인조이로 조금 깰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 심즈4 이후에 이런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토대로 좀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에 지치신 분들은 게임으로. 한번 좀 돌이켜서 돌아가는 취지로 좀 게임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종훈 부장 오늘 네.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나마 한알령의 이제 기대가 그리고 마지막 끈앞풀이었잖아요. 전혀 오늘 안 되고 게임도 오늘 급락이에요. SM 정도만 지금 네. 어느 정도 살아남은 것 같고 전혀 중국발 재료도 안 먹히거든요. 오후까지 한번 볼까요? 근데 어떻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게임도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까 네. 말씀하신 바로 직전에 네. 코스피가 2,500이 깨졌었어요. 예. 깨졌다가 살짝 올라오긴 좀 했는데 올라왔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매크로 불확실성, 관세,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안에서 이렇게 종목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부분들을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미증시 급락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알령의 이제 기대감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 중국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네, 그나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네. 카카오 지분을 이제 텐센트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막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챗의 그러니까 텐센트 자회사거든요. 네. 위챗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텐센트 뮤직이랑 이미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금 SM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미중 분쟁 속에서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는 네.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히려 한다면 중국을 가자. 네. 중국향. 중국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손을 잡아서 네. 완벽한 한알령 해제는 못하더라도 완화의 스탠스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당분간 앞으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게임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향에서 그렇죠. 체크를 한 왜냐하면 거죠. 판호 네. 이슈도 있고 네, 판호 이슈가 중국에 대한 있어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500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입니다. 한 번 깨졌는데 역시 2,500은 좀 지켜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그렇게 매도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0억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선물도 한 1,700계약 정도 매도이기 때문에 일단 투심에 얼어붙은 거가 굉장히 크다. 하고 또 외국인들 섣불리 이럴 때 못 팝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주니까 아마 주가를 훨씬 더 자기네들 손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500 라인에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길건우 대표 앞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야기 해줬으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앞서 그 대차 보는 법 얘기했을 때 그거 네. 하나 준비했잖아요. 제 스캔을 한번 보시면 한미 반도체를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한미 반도체를 보면 한미 반도체에 지금 대차 잔고가 거의 70만 주 이상을 쌓여 있고요. 이게 앞서 이게 표인데 대차 잔고가 3월 12일부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그대로 가고 있는 이제 전형적인 지금 대차 빌려놓고 이제 공매도 때리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아마 7만 원대는 지금 지켜내고 있죠. 예.
7만 100원입니다. 오늘 6만 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간다면 한미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와 또 소부장의 투자법들 한번 볼까요? 네, 뭐 이제 크게 보면 소부장에서는 HBM이랑 레거시 두 개를 조금 양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HBM부터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AI 거품설 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 그래도 뭔가 취소하는 것들도 나오고 기존과는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증가폭이 내년에는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 쪽은 야 마냥 계속 장비 납품이 많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HBM 쪽은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반등을 해서 꺾이는 구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하면 지금 거의 30% 빠졌습니다. 네, 엔비디아 고점이 153달러 정도 됐는데 현재 기준으로 10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한 120달러 선을 다시 조금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AI 거품 소리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요까지 가는 데는 그래도 뭐 상호관세 얘기나 여러 가지들이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빨라도 4월 저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네. 4월 말. 네, 4월 말. 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HBM 관련 소부장들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레거시 쪽은 최근에 삼성전자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2분기부터는 레거시 쪽 많이 살아날 거다. 최근에 또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레거시 쪽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최근 들어서 잘 버티면 네, 이게 레거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이구환신 효과도 있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하방도 이제 어느 정도 경직이 됐죠. 그다음에 낸드 가격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차라리 레거시 쪽에 소부장이 훨씬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HBM 쪽엔 한미 반도체 한번 가격 전략 봐주시고요. 레거시 쪽에서는 소부장 어느 거 많이 보십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저는 그 레거시 쪽에 보면 항상 원익 형제들이 얘네들이 항상 조금 첫 타자를 조금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이제 전략 한번 볼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익 IPS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도 오늘 그래도 살짝 괜찮게 버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23,000원 정도가 저는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것도 저는 현재가도 나쁘지 않고요. 원익 IPS가 상당히 잘 버티는데요.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탄력이 굉장히 좋게 막 기존의 전고점까지 갈 거냐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3만 원대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은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오늘 과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10%가 빠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이거 실적으로 따져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HBM 관련된 것들은 어찌됐건 AI에 대한 캐펙 숫자가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에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68,000원을 깬다? 그러면 조금 한동안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69,500원 라인인데요. 지금 거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버텨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버티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막 급등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4월 말 정도 아까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한 8만 원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차라리 지금은 레거시 쪽 소부장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한번 이주호 본부장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타겟에 우리가 걱정 1순위가 조선주였었고 1분기 때 조선 많이 팔았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은 이주호 본부장 조선이 지금 현대미포는 빨간불 이제 상승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아, 있습니다. 너무 잘 네, 지금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조선이요. 예. 네, 오히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조정을 받은 게 선반영이었나?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과연 이제 오늘의 이 반등이 버텨주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질지는 네.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코스피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나마 지금 조선주들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좀 프로젝트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지금 약간 일본, 대만 다 뛰어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삼국지가 펼쳐지는 예. 그런 그림이라서 우리나라가 과연 저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된 이후에 그때 좀 주가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물론 네. 잘 버틴다고 무조건 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조금은 시장의 이런 하락을 좀 경계하는 그런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요. 오늘 한번 또 장 끝나고 오늘 밤이나 올 때 대차장고 다시 일별로 체크를 또 해봐야 되겠어요. 종목별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조선주들이 선방을 합니다. 삼전이랑 둘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봤을 텐데